안녕하세요. 이동원입니다. 제 인사했으니까 인사하실래요? 바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저희가 어떻게 모이게 됐을까요? 갑자기 또 대표님이 대치동으로 오라고 네. 하셔가지고 또 네. 대구에서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몇 시에 오셨어요, 오늘? 오늘 집에서 7시에 나섰어요. 오전 7시요? 네, 아침. 저희 부룸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겸사겸사 오신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왔어요. 그래요? 어쨌든 이제 사실 뭐 이 촬영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따로 일 얘기하려고 온 거고요. 많은 원장님들께서 지금 원장님 네. 학원 몇 명이에요? 저희 지금 재원하고 있는 학생은 130명이고요. 어, 그다음에 대기도 있는데 지금은 상담을 스톱한 상태예요. 원장님 지금 수업하세요? 이제 진짜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진짜 일도 안 해요? 네. 거의 뭐 저희 학원 수준으로 거의 일치월장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진짜 과연 어떻게 이제 예지 원장님이 첫 번째 강사부터 지금 강사 몇 명이죠? 강사는 3명이요. 3명의 강사까지, 그다음 실장도 있잖아요. 네, 실장, 맞아요. 실장도 있어요. 실장까지 진짜 어떻게 키웠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100% 팩트 위주로 저희가 좀 냉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팩트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많은 원장님들이 보신다면 정말 도움 되실 것 같고, 이거는 검색하셔도 없는 지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원장이 되는 실질적인 방법이 이 영상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강사, 어떻게 구하셨어요? 첫 번째 강사는 네. 사실 이 친구는 대표님 만나기 전에 이제 구했던 친구인데 네. 제가 임신했었을 때 제가 1인 원장이었거든요. 근데 1인 이제 원장? 네, 혼자서 그냥 수업하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 아이를 출산하려면 일단은 음. 대체할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대체할, 네, 그렇죠. 그래서 대체할 강사가 필요해서 알바 천국을 통해서 사실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되었었어요. 강사를 알바 천국으로 구하면 뭔가 문제가 없나요? 근데 저는 알바 천국을 통해서 옛날에 지원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쵸? 대해서 저는 네. 선입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 지방인이라 네. 그런지는. 왜냐면 지금 원장님 들으시는 원장님들이 혹시나 의문을 품기 때문에 약간 냉정하게 약간 레드팀 네. 입장에서 한번 질문 네. 날카롭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아쳐주세요. 네. 네. 그러면 알바 천국으로 구하셨고, 네. 그때 뭐 면접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원은 얼마큼 들어왔어요? 사실 저희 네. 동네에 지원은 많이 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지금 오른팔 말고 그 전에 한 명이 네. 오기는 했었는데 네. 그 친구가 한 3주 하고 나서 갑자기 간두더라고요. 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온 사람이기는 했었어요. 그 면접 때 어떤 걸 여쭤봤어요? 면접 때는 저는 이제 당장에 고등학생 수업도 넘겨야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수업이 가능한지, 네. 중학생 수업이 가능한지, 네. 그다음에 뭐 제가 없을 때 학부모하고 소통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는 했는데 뭐 당장 자기가 경험이 있는 게 아니어서 뭐 네. 가능하다 막 이렇게 확신이 차진 않았지만 네. 근데 저에게도 차선책이 없다 보니까 네. 일단은 뽑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이 면접 보셨을 때 고등까지 다 티칭이 가능하다고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또 막상 강의 들어가면은, 수업 들어가면은 밑밥들 다 나오는 강사들 있잖아요. 그쵸. 네, 예를 들어서 뭐 확통 안 되고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네. 진짜 신이 저를 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네. 제가 너무 불쌍해서 제가 블로그에도 썼거든요. 신에서 네.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했었어요. 자기 학원인 것처럼 그냥 갈아 네. 넣어서 부족한 거 있으면 밤에 막 밤새도록 공부해서라도 애들 가르쳐주고 진짜 고마운 친구죠. 근데 그게 운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중간에,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이 사람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인생 자체를 옆에서 지켜봐도 삶의 태도 자체가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면접 때 그게 어떻게 보여요? 사실 면접 때는 다 뭐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충성을 다하시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4, 5년 전이라서 막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거든요. 네. 이 친구랑 면접 본 상황이. 네. 네, 기억나지는 않는데 근데 그냥 딱 인상 자체가 조금 확신이 갔던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 그럼 최소한의 어떠한 열심히를 캐치한 다음에 뽑으셨고 그 다음에 실제 매출이 높았나요? 그때 당시엔 사실 매출이 높지는 않았죠. 어느 정도의 매출을 일으켰어요? 1,000만 1년 원도 정도? 안 됐죠. 그럼 그렇게 몇 년 동안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제 오른팔도 네. 약간 비전이 없다고 느껴졌겠죠. 저희 학원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를 놓고
출산하고 나서 이제 복귀하고 나서는 저도 이제 저희 집안을 꾸려야 되다 보니까 네. 조금 괜찮은 친구들이 들어오면 저한테 붙였죠. 왜냐면 어차피 내가 학원에 있으니까 음. 내가 수업하면 나가는 돈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때 한번 관두려고도 했었어요. 아, 직접 말했어요, 관둔다고? 네, 이제 그냥 자기 꿈을 찾아서 이제 카페로 아, 카페 카페? 차리겠다라고 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었거든요. 아, 원래 학원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 원래 학원 강사로 했었는데 네. 취미생활로 이제 베이킹을 한 번씩 하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막 빵도 만들어주고 했었는데 아, 그냥 남자친구랑 그냥 카페를 차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너무 청정병력이었죠. 네. 왜냐면 저는 주말 수업은 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일요일 네. 하루는 그래도 무조건 비워야만 하는 상태였는데 네. 그 친구가 없으면 당장에 일요일이랑 고3 수업까지 제가 다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체력적으로 좀 부족한 상태라서. 그럼 지금 현 시점으로 이분의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요? 네. 지금은 한 2, 3천, 진짜요? 2천은 될 것 같아요. 2천이요? 예, 2천은 그냥 너무. 얼마 전에 뭐 한 1,500 뭐 이렇게 들었는데 아, 벌써 2천 가까이 네. 됐어요. 진짜. 그러면 그분이 그 전에 1,000만 원도 못 벌었잖아요, 매출이. 네. 네. 그리고 합쳐서 1,000만 원도 못했죠. 저랑 같이 해서. 아, 같이 해서요? 아, 맞네요. 네. 500 정도도 못 벌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어떠한 계기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언제쯤이었고? 그거는 사실 이제 대표님 컨설팅 네. 받으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저는 눈을 떴었어요. 음, 가르치기만 잘하면 학원이 잘 될 줄 알아서 그냥 네. 맨날 뭐 주말에도 4시간 갈아 넣어서 애들 가르치고 했었는데 네. 아무리 성적이 잘 오른다고 해서 입소문이 뭐 나서 막 100명 학원으로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저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걸 알려주셔서 네. 그때 알려주신 대로 블로그 글도 쓰고 뭐 전단지도 네. 하고 하면서 이제 애들이 유입이 됐었죠. 이게 저도 강사가 많은데 진짜 약간 학원을 먹여 살리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책임지는 약간 일타 강사? 그 학원에서 일타 강사가 없으면 사실 매출이 그러니까 학원이 많이 남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그 한 명 때문에 이제 사실 학원을 거의 먹여 살리는 수준이 됐고 그다음 그 친구 덕분에 마치 약간 하이브에서 BTS 있는 것처럼 그 친구를 보유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전에 주 3회 정도 티칭을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풀타임까지는 안 뛰었잖아요. 맞아요. 그때가 이제 카페 창업하면서 제가 이제 네. 붙잡아서 카페도 하면서 학원 살짝 도와주는 정도로 했었죠. 그러면 풀타임으로 여기 일하게 된 지 한 1년 정도? 네, 그렇죠. 뭔가요? 1년 정도. 그러면 그때 어떻게 꼬셨나요? 근데 네. 사실 동기부여 제가 했나요? 딱히 동기부여하기보다는 네. 본인도 느꼈었을 거예요. 아마 학원에 아, 갑자기 인원이 네.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네. 이제 일주일에 3번 오더라도 올 때마다 애들이 북적북적거리고 이제 제가 혼자서 인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걸 옆에서 보다 보니까 네. 아, 학원 해도 되겠다라는 아마 생각도 든 데다가 저도 이제 또 부탁을 했죠. 사실 그런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 그 원장님이 그 블로그도 쓰시고 뭔가 학원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지금 오른팔이 된 첫 번째 강사가 느끼면서 완전 동기부여가 생긴 거죠. 그쵸. 그리고 따로 얘기하거나 이렇게 한 건 없으세요? 그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풀타임으로 강사 생활을 하기 전에는 거의 개인 플레이 했잖아요. 맞아요. 두 분이서. 맞아요. 네. 그냥 파트 강사? 네, 서로 맞아요, 마주치지 맞아요. 않은 파트 강사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몇 년 동안 유지된 거죠. 네, 한 2년, 3년 2년 그렇게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신기한 거는 단 1년 만에 월 2천 매출을 올리는 강사가 된 거거든요. 1년도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 1년 조금 넘은 거네요. 1년 반 가까이 됐네요. 근데 2년 정도를 사실 제 생각에 방치했다? 맞죠? 맞아요. 네, 거의 마주친 적도 거의 없잖아요. 네. 사실 그 원장의 역할이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걸 저는 그걸 인지조차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밑에 사람을 끌어주고 조금 네. 대화를 하고 그게 원장의 역할인데 그냥 뭐 월급만 제때 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거의 같아요. 공유 오피스처럼 네, 맞아요. 살짝 보이지 않아요? 한 1시간, 2시간 정도 네, 마주치고 그렇게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스치듯이 갔었어요. 아. 근데 이제 급변한 게 원장님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따로 그 카페 가서 제가 얘기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숙제를 냈잖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오른팔을 만들려면 카페에서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실행했을 때 처음에는 어땠어요? 갑자기 카페 가자 그랬는데.
아, 그 친구 반응이요? 사실 네. 저도 조금 당황했어요. 아니, 무슨 이런 네. 숙제를 주시지. 이게 효과가 있나? 이런 게 있잖아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지? 나는 학원 키우는 거 알려달라고 했는데 왜 이런 걸 나한테 시키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래서 가라고 했었구나라는 게 요즘엔 느껴져요. 그러니까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이 친구가 사정이 어떻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예민한 날이 있으면은 대화를 안 하면은 이 사람이 왜 예민한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오해가 쌓이고 사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건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 가서 사적인 대화도 하다 보면 아 얘가 요즘에 이런 아이구나 뭐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겠지라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 근데 첫날엔 뻘쭘하잖아요. 아 그쵸. 어떤 얘기로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뭐 남자친구 얘기하고 저도 뭐 남편 욕 좀 봐주고 네. 솔직한 얘기. 네, 그런 것들 하면서 네. 조금 친하게 친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중간에 일 얘기도 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그게 확실히 효과가 있나요?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 진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막 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도 자연스럽게 또 일 얘기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둘이 있으면은. 지금도 효과가 있나요?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지금 거의 이제 현풍에 있는 모든 카페는 다 가본 것 같아요. 재밌는 이제 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대화를 1대1로 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 있으신 거죠? 네, 그러고 나머지 강사들이랑도 이런 걸 좀 해야겠다라고 요즘에 느끼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강사분은 지금 고3까지 다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처음부터 고3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퍼포먼스가 나왔나요? 3년 반 전. 네. 그렇게 막 퍼포먼스가 있진 않았는데 그래도 네. 보내면 꾸역꾸역 어떻게든 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든 이 사람하고 끝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은 있긴 그러니까 했었어요. 3년 지금 현 시점과 3년 반 전 그 강사의 그 티칭 능력이 퍼포먼스 완전 다르죠. 왜냐면 그때는 초등학생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지금 초중등 수업 다 털었으니까 아예 고등부 전담 강사로 그냥 이제 바꿨거든요. 아예 그렇게 네. 수학인데요. 네, 그냥 초중등에 에너지 쏟지 말고 그 시간에 더 고등부 거 연구하고 여기에 더 뾰족하지 강사가 되자라고 네. 해서 나머지 애들은 다 정리해둔 상태예요. 사실 고등부 강사는 첫 수업 들어가면 밑밥이 다 나오거든요.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그리고 본인이 풀 수 있는 수준이 되고 플러스 알파로 얘가 이제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까지 설명을 들어갈까 그 맥락에 맞는 티칭까지 들어갈까 인데 그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그렇죠. 고3 수능까지 대비하고 본인이 매일 문제 풀더라고요. 거의 학원에서 밤새는 날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밤새는? 네, 학원에서 그냥 집에도 안 가고 아침 7시까지 와서 문제 풀고. 그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원장님 생각에는? 원래 안 그랬잖아요. 원래는 안 그랬죠. 원래 그냥 공유 오피스처럼 이제 수업하고 가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플러스 알파로 수업 연구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학원의 비전을 함께 하기로 했다 보니까 본인도 이 학원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엄청 강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더 갈아 넣는 것 같아요. 근데 학원을 진심으로 키워야겠다는 그런 것들이 어떤 거에서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하거나? 말로도 해요. 진짜요? 우리 꼭 같이 2호간, 3호간 하자는 얘기도 자주 하고 카페 가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자주 하고. 진짜요? 네. 이게 저도 이제 오른팔이 있지만 되게 약간 부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급이 나타났다는 게. 저는 이제 욕심이니까 이런 분들 10명 정도 모으고 싶거든요. 네, 왜냐면 그 원리를 깨닫고 그 효과를 아니까 그게 약간 한 명의 유능한 장수가 있으면 100명의 병사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 명의 장군과 유능한 장군과 나를 따르는 충성도 높은 장군과 그 다음 100명의 병사가 있어요. 그럼 저는 무조건 한 명의 장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죠? 왜냐면 그 한 명의 장군이 100명의 병사를 만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둘이서 싸워도 돼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사실 지금 사업을 하면서 학원을 지금 3년차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되게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강사를 안 뽑는 것도 있어요. 네. 그냥 애매한 강사 데리고 있을 바에 지금 있는 유능한 강사들 더 키워서 더 유능하게 만들어야지. 저도 지금 그 포지션인 것 같긴 해요. 맞죠. 그래서 저는 그 예지 원장님이 그 첫 번째 강사 매출이 사실 2,000인데 그리고 저희가 그 개별 맞춤으로 2,000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저도 신기하고 제가 컨설팅 해드렸지만 약간 분석하고 싶은 느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을 만날까? 제가 가르쳐 드렸지만. 네. 운도 있죠. 맞아요. 인생은 운도 운인데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런 좋은 사람이 있더라도 잡지 못하면 끝나거든요.
조금 진심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이 음. 사람을 아끼고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이 필요한지도 조금 많이 보여주고 음. 또 내가 목표하는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계속 공유하려고 했어요. 지금 내가 목표하는 게 뭔지, 앞으로 어떤 걸 꿈꾸고 있는지.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면 약간 되게 똑똑하고 이미 계획이 다 잡혀있고 이런 상태에서 오른팔한테 얘기하는 걸 보통 생각하잖아요. 아, 센 그렇진 척을 하고.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여쭤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네, 저는 음. 제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비등비등하게 의견을 같이 공유하는 사이라고 생각해요. 제 오른팔하고. 뭐 조금은 위에 있을 수도 있겠죠. 쫙? 그게 본심 아니, 아니에요? 아이고. 네. 근데 거의 진짜 의견 많이 물어보고. 그 의사결정권자니까. 네, 당연히. 근데 뭐 그렇게 저를 어렵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 전혀 안 할걸요. 좀 멍청한 리더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멍청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그래도 이제 잘하는 거는 도움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편지도 한 번씩 쓰신다면. 네, 맞아요. 이번에도 그분이. 네. 아, 선생님도 저한테 편지 써주고 반대로 저도 또 편지 진짜요? 써주고. 네. 대박인데요? 아, 그래요? 왜 언제 쓰세요? 저요? 네. 저는 이번에 명절 때도 선생님들한테 다 편지 썼어요. 그럼 반대편에서 어떤 이유로 써요? 반대편, 뭐 제 생일 때도 네. 써주고, 네. 그리고 오른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지낸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한번 엄청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3월달에 그때 제 표정을 읽고 알더라고요. 꽃다발도 한 번씩 갖다 놓고, 아, 표정 안 나니까. 뭐 편지도 갖다 놓고, 책도 갖다 놓고, 거의 뭐 우렁각시처럼. 아, 그래서 아 진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내 진짜 네. 열심히 해야겠다. 아. 라고 조금 생각이 들었죠. 그게 전 되게 좋은 리더십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센 척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안 해요. 그 밑에 직원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저도 사실 바라진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그 리더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원장님이 나를 따르라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저보다도 더 약간 덕장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왜냐면 덕장이라 표현한 거는 지금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걸 2천 정도 매출 내는 강사를 만드신 게 저 또한 이 메커니즘을 분석해서 다른 리브랜딩 받는 원장님들한테 최대한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 성공 사례를 되게 구체적으로 분석적으로 메커니즘을 알려드리면 본인 맥락에 맞게 응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되돌아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한샘 원장 어떻게 발굴했지? 그 인재를 어떻게 발굴했지? 어떻게 키웠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강사에 대해서 집중해서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사는 이제 왼팔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럼 첫 번째 강사의 성공 사례를 이제 바탕으로 그 메커니즘 그대로 왼팔을 구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어떻게 처음에 만나게 되셨어요? 왼팔도 똑같이 알바천국에서 만났어요. 알바천국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조교로 구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조교를 구했어요. 그냥 일주일에 채점하고. 2번, 뭐 3시간 네. 파트타임으로. 채점만 하고 맞죠? 네, 맞아요. 그 채점의 퍼포먼스가 괜찮았어요? 채점의 퍼포먼스보다 사실 이력서 들어왔을 때부터 이 사람은 진짜 떡잎이 다르다라고 느꼈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굳이 일주일에 2번 오고 3시간밖에 안 오는데 거기 네. 자기소개서에 우리 학원 블로그도 다 받고 원장님 밑에서 일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글을 적었더라고요. 배워보고 싶다.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얘 조금 떡잎이 남다른데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 퍼포먼스는 어땠어요? 채점이나 퍼포먼스랑 이런 것도 장난 아니었어요. 채점도 그렇고 뭐 일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조금 더 일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뭔가 뭐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진짜 기본적인 지식도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친구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를 키우려면 이런 것들도 조금 할 줄 알아야겠네. 뭐 구글 시트 이런 걸로도 이제 막 공략 아시잖아요. 저 네. 회비 어떻게 체크했었는지. 회비를 그 스케치북 같은 데다가 김땡땡 어머니 5일 40만 원 슬러시 이렇게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저는 그 정도로 약간 그런 문맹적으로 조금 뒤처진 사람이었는데 네, 거의 한 90년대 초반 정도. 네. 네. 이 친구를 만나면서 약간 엑셀이라든지 그런 걸로 조금 학원을 정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알바로 들어왔는데 본인이 제안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막 그런 걸 제안했던 거는 아니고 네. 알바할 때는 이제 뭐 네. 채점하고 그런 것들 간단한 거 하다가 이제 네. 조금씩 저도 이제 이 친구가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 친구도 뭐 우리 학원이 조금 괜찮아 좀 더 일을 배워보고 싶어 해서 같이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유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건데 열심히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 질의응답을 하는 게 본인의
최우선순위인데 음. 질응답이 안 되면 안 되죠. 아, 네. 그런 것들도 알려주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 이 음. 친구가랑 그 뒤에 들어온 네. 강사랑은 오전마다 그런 스터디도 했었어요. 아, 모르는 거 스터디요? 있으면 내가 알려주겠다고. 오늘 아. 이 단원 공부, 만약에 학생들이 이 단원 진도 나갈 건데, 뭐 혹시 힘든 거 있으면 물어봐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간 내 선생님들한테 풀어보라고도 하고. 아, 그리고- 3시간 오는데요? 네? 3시간 아니, 오는데. 그때는 3시간 아니었고, 한 5시간씩, 일주일에 5일. 좀 더 이제 네, 제가 네. 조금 돈도 드리고 하면서 이제 같이 키워보자 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공부를 다 해오나요? 네, 공부도 해오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스터디까지는 하지 않는데, 제가 네. 학원에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 본인은 이렇게 설명했는데 학생들이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원장님이라면 어떻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 문제집 푸는 거는 집에서 다 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출근길에 네. 엘리베이터 탄다고 일찍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데 네. 이어폰 꽂고 강의 듣고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진짜 진심이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행동 유발을 시켰어요, 왼팔은? 왼팔은 사실 좀 사실 알바인데. 아 맞아요. 알바기도 하고 이 친구가 학벌도 좋고 해서 사실 우리 학원에 안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똑같이 또 대표님이 알려주신 대로 카페 데리고 가서 또 얘기 나누고 내 비전이 어떤지도 말해주고 이 선생님이 요즘에 고민하는 게 뭔지도 들어보고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게 뭔지도 또 들어주고 하면서 자꾸 쌓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강사 제의를 했을 때 음. 당장에 뭐 300만 원, 400만 원 뭐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그 비전을 보고 일단은 한 거죠.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본인은 월 300은 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당장에 300만 원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근데 1년만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음. 했는데 지금은 300 넘게 벌고 있죠. 오, 그 1년 정도 됐잖아요, 맞죠? 네. 300 넘게 벌고 있고 음. 지금의 태도는 어떠세요? 지금 바뀐 부분? 지금도 진짜 열심히 하죠. 맨날 그 오른팔이 밤새니까 또 따라 밤을 새더라고요. 와, 왼팔이. 진짜요? 네, 그래서 퇴근할 때마다 약간 조금 눈치가 보이는. 다들 집을 안 가시니까. 오른팔, 왼팔 서로 질문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왼팔이 오른팔이야. 오른팔한테 가서도 모르는 물어보고. 문제나 이런 것들 어떻게 설명하는지. 진도는 어떻게 나가는지,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하는지. 와, 그 문화를 만드셨네요. 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그 말을 느꼈어요. 그때 대표님이 그랬잖아요. 좋은 토양을 제공하면 알아서 자라게 된다고 저한테 막 제가 그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명언 날렸어요. 네. 근데 요즘에 제가 진짜 그걸 느끼고 있어요. 아, 토양이 좋아지니까 아이들이 진짜 알아서 쑥쑥 크구나.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그 토양을 이제 다른 친구들이 좋은 토양을 만들게 냅뒀죠, 저는.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성장시켰는데 제가 워낙 공격적이고 약간 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본능들이 있는 것 빨리 같아요. 치고 나가고 싶고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약간 보니까. 그 요즘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두머리 수컷 본능. 제가 막 우락부락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너무 강해서 항상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저 혼자. 아. 그게 문제예요. 제 문제점. 네. 갑자기 자아성. 소크라테스 질문으로 알게 됐습니다. 원장님 그 다음 스텝에서 그런 게 또 발생될 수 있으니까. 맞죠. 근데 그 문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왼팔 매출은 대략 어느 정도예요? 현 시점. 팔도 한 1000 정도 나오는 오, 괜찮네요. 그 초중등 위주잖아요. 고도 해요. 그것도 해요? 고1까지만 일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밟아가자고 해놨거든요. 네. 고2까지 다 때려놓으면 뻗을 것 같아서. 근데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 고1이 고2 되면 같이 올라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은 해놨죠.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제어시키네요. 네. 본인은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니요, 본인도 조금 두려워하기는 해요. 하긴 지금 그렇겠다. 네, 괜히 네. 자기 때문에 학생들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그쵸. 약간 그런 생각. 약간 실험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초중등은 완벽하게 하고 있죠. 네, 맞아요. 초등은 완벽하게 다. 근데 그 완벽하다고 했는데 본인은 또 공부해서 또 네, 맞아요. 질응답도 하고 더 갈고 닦는 거죠. 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사. 네. 오른발이잖아요. 오른발. 네, 오른발. 오른발 어떻게 구하셨어요? 알바 천국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러면? 오른발 같은 경우에도 태도를 보고 이 사람도 진짜 내가 뽑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알바 천국하면서 진짜 거의 한 100명 가까이 사람을 본 것 같거든요, 저도. 그쵸.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약간 제가 만약에 바닥을 갖다가 치워달라고 했으면은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빗자루 대충 쓸고 치우잖아요. 근데 밀대로까지 닦고 그다음에 물기 없는 걸레까지 저보고 달라고 하더라고요. 발자국 남는다고. 그래서 그거 보고 이 사람도 내가 어떻게든 우리 학원으로 영입시켜야겠다. 청소 하나 보고. 네, 왜냐면 그쵸, 그런 게 사실 중요해요.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늘 수 있는 것들이니까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태도를 보고 이제 또 저희 학원으로 영입을 시켰죠. 그럼 지금은 또
똑같이 수업 연구도 같이 하고 있고 네, 맞아요. 이 친구도 같이 거의 스터디하는 느낌 아니에요? 네. 세 명 다 맞아요. 밤도 새려고 하고. 근데 이 친구는 아직 중3까지는 아직 티칭이 안 되겠다고 해서 그냥 초등부에서 중2까지만 하다 보니까 뭐 밤새고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는데 그래도 아, 예, 그래도 주 7일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시험 기간에는. 진짜요? 예, 자체적으로. 왜냐면 지금 강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 컴플레인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조금 있었죠. 티칭이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련. 원장님이 다 커버. 네, 제가 그냥 앞장서서 해주고 뒤에 와서 조금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나도 옛날에는 그런 실수를 했었어. 원래 근데 깨지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네. 네. 대부분 그런 컴플레인 나오면 원장님 혼자 삭히거나 그냥 말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원장님들이. 처음엔 저도 힘들었거든요. 괜히 네. 이런 거 알면은 네. 이 사람이 괜히 자존감 떨어져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약간 그쵸, 이런 그쵸. 생각도 했었는데 마음 아파하고. 그거를 갖다 또 오른팔이랑 또 얘기를 했어. 아니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게 맞을까? 했더니 오른팔이 그래도 알려줘야지 이 사람도 고쳐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해서 말을 했죠. 괜찮네요. 제가 한 1억 정도, 몇 억 있으면은 해인 수학학원을 약간 사고 싶은 느낌. 네. 왜냐면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그 조직 문화가, 특히 학원의 조직 문화가, 저도 사실 이게 잘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데, 그냥 약간 사무직처럼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되면요. 네. 사실 이건 대기업 구조로 봤을 때 영업 조직이거든요. 되게 불안하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구워 삶아서 결제시키게 해야 되고 성적을 올려야 되고 학원의 기본 목표가 성적 올리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간과한 채 저 워라밸 지키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후회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돼버리는 거예요. 나 토요일 못 쉬는데 일요일 못 쉬는데 내 친구들 다 쉬는데 강사들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내 친구 다 쉬는데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이 일에 슬럼프 있는데 그 원장은 왜 그러지? 약간 이런 그게 또 꿈에 있는 것들도 있고 다 그렇게 워라밸 챙겨가면서 일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강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네, 다들 목표를 향해서 좀 전진하는 느낌? 이게 내적인 동기부여인 거잖아요. 그냥 돈 더 벌어야지 하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진짜 일해서 좀 내적인 충만감을 얻으면 돈이 따라온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아. 맞죠? 그래서 원장님도 그렇고요. 네,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마 4번째 강사를 구하더라도 똑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문화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은 네. 지금 어떻게 키우고 계세요? 실장은 또 웃긴 게 왼팔 동생이거든요. 친동생. 네. 친동생? 네, 왼팔이 오. 먼저 자기 친동생이 있는데 혈연? 네. 뭐 딱히 뭐 일도 안 하고 뭐 목표도 없는 친구인데 학원에 데리고 오면 저보고 키워줄 수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오. 그래서 일단 한번 데리고 와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켜봤는데 그래도 태도는 나쁘지 않았어요. 뭐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도 지켰으니까. 네. 그래서 이 친구가 티칭하고 이런 걸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를 실장으로 시켜야겠다 하면서 이제 옆에서 조금씩 일을 하나씩 위임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은 같이 조금 잡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 실장이 네. 티칭을 네. 못한다고 해서 네. 실장을 시켜버리면 네. 그 본인의 본분에 맞는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게 판별이 안 되잖아요. 뭐, 이제 상담할 때 그런 내용들이 알아야지 이제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잖아요. 뭐 중학교 과정이 어떻고, 네. 고등학교가. 그래서 본인이 이제 목차를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 태도들을. 네, 뭐 봤을 중학교 때 뭐를 배우고, 네. 뭐가 연계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공부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얘가 티칭을 못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은 없어요. 티칭도 해요? 아니, 티칭을 하진 않는데, 그냥 티칭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장이 됐다고 해서 네.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은 없다.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럼 실장을 시킨 거예요? 일단은 네. 태도가 일단 제일 태도가 많은 것 괜찮아요? 같아요. 네, 저는 항상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왼팔의 동생인 네. 거죠. 4년제 나오고. 네. 지금 오. 3학년이에요. 그래서 학교 마치면 뛰어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형태에서 그 학원이 막 60평, 70평 아니잖아요. 네. 지금 형태에서는 몇 평이죠? 지금 50평이에요. 50평에서는 이미 끝났죠. 더 이상의 강사를 출근하기에는 좀 자리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상담실을 강의실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데스크도 원래 없었는데 네, 맞아요. 만드셨는데. 임의적으로 만들었죠. 맞죠? 네. 어떻게 만드셨어요, 갑자기? 그때 대표님이 이제 네. 데스크 만들어서 해야 네.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네. 칠성시장 가서 그냥 하나 사왔죠. 사왔어요? 거기에 실장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더 이상 강사는 출원하기는 힘들겠네요. 그 학원에서는. 완전
네, 상담실을 바꾸지 않는 이상. 네, 맞아요. 그래서 새끼 강사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이제 이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럼 이관을 하실 땐 자신은 있으세요? 이제는? 네, 이제는 좀 더 자신감이 붙긴 한 것 같아요. 뭐 물론 조심하긴 해야겠지만. 네. 그럼 앞으로의 목표는 이관이 목표신가요? 네, 이관, 삼관 이렇게 계속 치고 가야죠. 계속 치고 나오고 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네. 선생님들이 원장 자리에 앉게 하는 게 제 목표기는 해요, 사실. 그리고 지금 원장님 수업을 이제 완벽하게 빼셨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장점과 단점? 단점이 만약에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장점? 장점부터. 장점부터. 장점은 일단은 시간적으로 이제 좀 자유롭죠. 이렇게 대치동에 올 수 있는 것부터가 사실 네. 1년 전에 저였으면 이렇게 오질 못했겠죠. 수업해야 되니까. 아, 그때 맞죠. 네. 네. 왜냐면은 그럴 때 뭐 어린이집 행사만 있어도 저는 약간 고민이었거든요. 음. 수업을 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제는 네. 뭐 컨설팅이랑 뭐 다른 일정들은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다 보니까 네. 뭐 제가 조금 시간을 제 선택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장점인 것 같긴 해요. 그 아이가 몇 살이에요? 4살이요. 그러면 애기도 돌봐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행사도 맞아요. 가야 되고. 네. 그럼 그 부분이 지금 다 충족이 되는 네,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가능한 상황이죠. 그럼 예지 원장님의 평일에 보통 루틴이 어떻게 돼요? 일상이 어떻게 돼요? 일상이요. 보통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아이 네. 등원시키고 네. 그러고 나서 헬스장 갔다가 헬스죠. 네, 갔다가 집에 가서 밥 먹고 네. 그러고 나서 학원 먼저 들려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조금 얘기하다가 아, 그다음에 이제 더딩글 가거든요. 더딩글, 스터디 네. 카페 더딩글. 네, 거기 가서 뭐 책도 읽고 뭐 네. 컨설팅 해야 되면 컨설팅도 하고 뭐 강의도 듣고 네.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음. 애랑 시간 보내고 자고 학원은요? 아침에 한 번 갔다가 그렇게 그리고 싫어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또 가요. 만약에 그리고 선생님들 또 연락이 와요. 네. 뭐 그럼 연락 오면 연락으로 또 응답도 해주고 그 아침에 가고 저녁에는 갈 때도 있고 거의 안 갈 때도 있고. 진짜요? 네, 요즘에 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네. 제가 상담실에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대비해야 되는데 자리 없다고 이 자리 뺐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약간 기웃기웃거리면 또 방해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제가 있으면 또 애들이 막 와서 장난치고 떠들라고 하니까 그냥 약간 오지 말라는 눈치를 받아서. 그것도 하세요? 제가 커피 배달 이런 거 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하시죠? 한 번씩 하죠. 근데 그 커피 배달 해도 한 5분밖에 안 돼요. 맞아요. 일단 눈치 보여요, 사실. 괜히 내가 네. 있으면. 저도 학원에서 컨설팅을 하다가 그것도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나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또 그것도 문제예요. 맞아요. 네, 다시 또 와야 돼요. 한 번씩. 네. 아무튼 그러면 원장님은 네. 그렇게 시스템 원장이라고 하잖아요. 시스템 학원. 그러니까 수업을 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다른 원장님들께 추천을 하나요? 추천드리죠. 그리고 시스템 원장이 되려면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게 필요한가요? 사실 서울대 학벌 이런 거 필요한가요? 아니 제가 네. 지잡되다 보니까 스펙은 네.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누구나.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방법만 안다면. 그러니까 제가 7년 동안 20명대 원장이었던 거는 제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네. 근데 방법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방법을 이제 저를 통해서 알게 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원장님 또 뻘쭘하실까봐 얘기 못 하실 건데. 근데 그 방법을 만약에 저를 안 만났다면 아예 그럼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럼 냉정하게. 여전히 그렇게 수업만 하고 음, 아이랑도 시간을 못 보내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강사는 없이 그냥 그 친구랑 약간 그 공유 오피스처럼 그렇게 네. 예, 그 친구도 나갈 수도 있었던 있고 예, 상황이었죠. 맞아요. 그렇게 됐지 혼자 않았을까요? 하다가 아니면 좀 접고 예. 애기 키우는데 더 몰두했거나. 그랬어요. 네. 원래는 그럴까까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요? 예.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애기들 가진 여자 원장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 비포의 예지 원장님처럼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예, 맞아요. 근데 하시고 있고 답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한마디 마지막에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만약에 저처럼 진짜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애랑도 시간을 못 보내고 어쩔 수 없이 학원에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시다면은 뭐 리브랜딩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저의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법을 빨리 알으셔서 그 방법을 통해서 빠르게 돌진해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긴 해요. 네, 그 운동도 사실 그냥 운동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하잖아요. 유튜브 보고 따라해도 잘 안 돼요. 근데 만약에 PT 전문가한테 PT를 받으면 몇 달 안에 되잖아요. 근육이나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들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근력이 키워지는지를 메커니즘을 알고 들어가면요. 그래서 학원 그 수업 그러니까 저희가 학원을 그냥 키우는 게 아니고 제 목적은 학원 한 개를 한 100명 이상 학원으로 본인 수업 없이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전 목적이에요. 막 2, 3, 4권 하는 게
전 목적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목표. 아. 네. 그 원리를 깨달아야지 그 2개, 3개, 4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해봤기 때문에 지금 저도 그렇고 예지 원장님도 그렇고 수업 안 하거든요. 수업 봤죠? 맞아요. 안 하잖아요. 네, 일도 안 하죠. 예전에 막 조교처럼 막 도와줬잖아요. 아, 맞아요. 그것도 예전에. 안 하잖아요. 제가 연습 안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학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평일이잖아요. 네.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잘 굴러가고. 저도 있죠. 하고 있고. 네. 네. 이미 이룬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의 리브랜딩이나 아니면 이동훈 리브랜딩 좀 비싼데? 그러면 예지 원장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이런 썰은 끝났고요. 정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그런 얘기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지 원장님한테 나름 날카롭게 계속 질문했어요. 이거 사전으로 준비한 거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만나자마자 갑자기 올라가자고. 네, 맞죠? 네. 네, 만나자마자 바로 올라가죠. 촬영하자 해서 네. 촬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큰 틀만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네, 이게 솔직한 얘기니까 참고하셔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DM 보내시면 돼요. 예지 원장님이나 저한테 DM 보내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 이동원 바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